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8분입니다. 어젯밤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이 혼란스러웠죠. 유럽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미국은 하락 마감했고요. 이런 혼조한 분위기 속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본하고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 내내 코스피는 계속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딱히 그랬던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장에 영향을 미친 건 유로존 테이퍼링 그런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느린 테이퍼링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고, 또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경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테이퍼링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유로존의 테이퍼링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지만, 어쨌든 그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경제가 일단 좋다, 회복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영향을 오늘 아시아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 할 수가 있겠네요. 특별한 오늘 하여튼 뉴스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대면 회담 직전 단계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요즘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중국과 일본은 겁나게 상승 마감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급등을 했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3만 넘어가면 안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3만 300, 3만 400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 갖고, 근데 일단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진짜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어쨌든 여전히 계속 숏을 들이댈 때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 3거래일 동안 무슨 저항을 만들었던 거를 오늘 훌쩍 갭으로 뛰어넘고 상승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긴 하네요. 아무튼 근데 이 진짜 일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에 이제 바싹 갖다 붙었죠. 바싹 갖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아주 숨가쁘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숨가쁘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고점 부근에 와가지고 기울기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힘이 살짝 빠지고 있어요. 그 느낌이 약간 요렇게 오르다 요렇게 꺾이는 듯한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꺾이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전고점 부근에 와서 힘이 살짝 붙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베팅하실 분들은요. 근데 아무튼 오늘도 고점을 높이고 이래저래 했으니까 조금만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쨌든 대응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엄청난 기회가 머지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요한 저항 하나는 넘어갔으니까 또 며칠 정도 더 대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죠?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완전 전고점까지 딱 터치를 했습니다. 완전 전고점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긴 달았어요.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전고점에 터치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을 만들어내면서 못 가는지. 중국도 지금 일본과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왠지 일본과 비슷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부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전고점 다 와서 이렇게 살짝 좀 상승의 기울기가 누그러지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서 잘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아주 폭등의 끝을 보여준 것 같다 라는 모습을 일단 볼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한국은 계속 소외가 됐다 라는 점, 요게 이번 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일본 숏을 보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는 정말 좀 이제 턱끝까지 차올랐으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살펴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뭐 그다지 뭐 큰 의미를 뭐 부여하긴 좀 뭐할 것 같고, 일단은 뭐 멈춰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반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 단지 이제 뭐 하락이 일단 멈춰 있는 정도다라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하락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저점도 어쨌든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한번 좀 낮아지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매수세도 형편없었기도 했고, 어제 나온 장대음봉의 이 3분의 1짜리도 회복을 못했죠.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락 중에 멈춤이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보고 넘어갈 건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하락의 기운이 더 우세한 상황이니까,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한 걸 아직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이 하락의 기운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저는 5일선과의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격을 좀 좁힌 하루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참 많이 빠질 때 5일선과 이격이 한 2%씩 뭐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긴 했었는데, 글쎄요, 어제 일단 2% 정도, 어제 5일선과 2% 정도 이격이 벌어졌고요. 오늘은 다시 5일선과 이격이 1.3%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5일선이 확 내려오면서 이격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미국이 어쨌건 뭐 유럽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한국은 일단 아래쪽으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뭐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어제 급락에 대한 뭐 그런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쉬어가는 하루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400이란 자리가 그다지 이렇게 머지는 않았는데요. 이 400이라는 자리를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400이라는 자리를 깨려면 어쨌든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컨디션 관리가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긴 듭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 관리 해가지고 여기서 좀 힘을 모았다가 400 어디에 가서는 한번 힘을 쓰긴 써야겠죠. 400 언저리쯤 가서는 장대음봉을 뽑아내야 400을 완전히 의미 있게 붕괴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붕괴를 시킨다고 한다면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장대음봉 이후에 이렇게 양봉 하나 띄우면서 좀 적당히 속도 관리, 힘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저는 그냥 일단 뭐 지켜볼 따름이고요. 역시 오늘 그렇죠. 오늘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보합, 하이닉스는 1.9% 상승했네요. 이 정도 모습이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또 반등을 해주면서 아무튼 시장이 적당히 좀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준 모습이에요. 아무튼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잘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얘네가 일단은 하락이 일단 멈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네도,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연속적으로 조금 더 이 자리에 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40만 원대의 지지력을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런 자리에서 곧바로 V자로 튀어올라 봐야 제 생각엔 네이버의 반등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40만 원대의 지지력을, 121선 부근의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마 적당히 또 V자 반등 나와버리면은 아마 또 하락 N자로도 진행될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어쨌든 121선을 결국 121선을 처음으로 붕괴시키고 이 자리에서 일단 하락이 일단 멈췄어요. 다들 멈춰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한번 멈춰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막 다이렉트로 더 폭락해버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박스권 이 정도로 얘가 회복을 할 그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은 차라리 카카오와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반등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쉴 자리에서 쉬는 거,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고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한 이런 모습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점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특별히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코스피 뭐 콜옵션들 같은 경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 지지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지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게 일단 얘도 하락하다 멈춘 것 뿐입니다. 오늘 좀 양봉으로 좀 올라와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도 아니고 뭐 음봉 이 정도로 좀 약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마감이긴 하지만
일단은 콜옵션은 여기 어디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음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61선 맞고 이제 음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뭐 이 정도는 상승 중에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일단 건전한 흐름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뭐 아직까지 아무튼 코스피는 코스피는 아직까지 하락의 기운이 우세한 상황에서 뭐 일단 쉬어가고 있다. 하락을 좀 잠깐 쉬어가고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것도 체크 정도 하면 되는데 하여튼 61선 얘도 넘어갔더라고요. 얘도 이제 정배열까지는 아니고 61선과 21선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돼가지고 61선 밑에 깔고 21선 위로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요런 추세로 갔었는데 이 계속 어쨌든 변동성들이 죽으면서 아래쪽으로 눌리면서 이 이평선들이 역배열 됐던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몇 달 동안에 얘네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다시 좀 정상적으로 이 우상향 뭐 요런 쪽으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성이 내려오면서 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어쨌든 계속 잘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상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변동성을 막 주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하나씩 껴놓고 가면 어쨌든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음봉 하나하나씩 껴주고 가는 게 어쨌든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뭐 당장 오늘 하루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뭐 다시 30, 40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양봉 하나에 음봉 하나씩 끼는 흐름이 어쨌든 결코 기분 나빠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2거래일째 일단 버티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는 일단은 뭐 1510을 못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1510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니까 이거 못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일단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뭐 일단 질러 놓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언제 살까라는 걸 고민하고 나서 한번 딱 사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은, 결단 내린 이후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그 기준선 하나만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그런 것만 보면서 그냥 뭐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셔도. 어쨌든 뭐 그런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 뭐 그냥 적당히 주식이 비싼 때도 아니고 뭐 2000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어떤 그 정도 급으로 주식이 역대급으로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숏 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나서 충분히 큰 결실을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는 좀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음봉이긴 하지만 적당히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 위쪽이 좀 저항이 좀 거세긴 거세네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 최근에 이 부근에 여기 8월 중순쯤에 여기 보시면은 1170원, 80원 요 구간에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많이 움직이면서 여기 저항을 좀 무겁게 좀 쌓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175원 뭐 지금 이 정도 선이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저항이 됐네요. 그죠? 73원, 74원 이 정도 선이 지금 저항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음봉이 하나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위쪽이 어떤 저항이긴 한가 봐요. 여기서 이 오랫동안 놀았던 것 때문에 오랫동안 놀았던 것 때문에 이 위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근데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잘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어젯밤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뭐 요런 이야기 나와서 달러 약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오늘 원화는 어쨌든 이렇게 버틴 걸 보면은 제 생각에 이 지금 세력들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한국을 조심스럽게 내다 버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뭐 주식 시장에서는 뭐 옆으로 기어가면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뭐 팔고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환율 보면은 이 티가 나긴 나죠.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결코 이게 그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흔적을 환율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느새 올해 1월부터 해서 한국에서 슬슬 뭉칫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배열로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정배열 되긴 됐죠. 240,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5일선이 아직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 정배열은 아니네요. 아무튼 뭐 완전 정배열 가기 직전입니다. 그죠? 완전 정배열 가기 직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배열 그죠? 우리가 꿈꾸던 정배열이 어쨌든 원달러 환율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좀 나타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살펴봤어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큰 그림 말씀드렸던 게 430이라는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430을 놓고 이번 코스피는 1년 내내 돌파 안착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돌파했다가 갔어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재차 430을 넘지 못했죠. 재차 430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코스피 밀린 거예요. 주봉상. 그리고 나서 주봉상 밀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약간 낙폭이 과했거든요. 지난 7월 말 8월 초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재차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딱히 뭐 일단 여기서 이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코스피는 일단 뭐 저의 생각대로 잘 진행 중. 코스닥이 좀 코스닥이 근데 조금 하여튼 저의 예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코스닥도 주봉 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 하락 마감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 모습이 나빠 보이지만 않아요.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뭐 주봉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항을 아직까지 뭐 극복을 많이 못했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한 번씩 큰 그림들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마감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쭉쭉쭉쭉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유로존은 좋네요. 그죠?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좋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거기서 유럽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계속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까지 하락하는 걸 보니까 미국 경제는 둔화된다 지금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순간 S&P하고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또 그리고 유럽 증시도 좀 오르는 걸로 봐서는 이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그러니까 유로존이 회복된다 약간 요런 소식에 의해서 미국 경제 둔화는 좀 덮여버린 게 아니냐 약간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지금 이 오후 5시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에다 대고 제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또 있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용지표들만 줄줄이 나왔는데 오늘 밤에 그다지 중요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표가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오늘 밤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일 거예요. 밤 9시 반에 PPI 물가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고요.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죠. 물가지표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investing.com에서 별 3개짜리 PPI가 발표가 되긴 되니까 요것도 어쨌든 어떤 하나의 시장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잘 보셔야 되긴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고용지표는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제 이 PPI 지표가 또 갑자기 치솟아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기서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또 긴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가 지표가 갑자기 너무 높게 나오면 시장은 또 발작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지표가 지난번 발표된 값은 1%였는데 예상치는 0.6이네요.
글쎄요, 이것도 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예상치를 0.6으로 잡아놓은 건가 어떤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 이 얘네들 도대체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런 걸 예측한다는 전문가들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어쨌든 예상치는 0.6 써놨거든요. 예상치 0.6, 0.6, 0.6, 0.6 예상치 딱 계속 고정시켜 놓고 재밌어요. 하여튼 분명히 요즘에 고인플레이션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 연준도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상치를 0.6에 못 박아갖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이렇게 끌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0.6에다 못 박아 놓으니까 실제 값은 0.8, 1.0, 1.0 나오니까 계속 물가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되겠죠. 오늘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난번에도 1%였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1%, 0.8%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또 물가지표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여기서 물가 상승이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경기 둔화인데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시장이 아무튼 충격받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좀 해봤고요. 오늘 밤 그래서 아마 9시 반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는요. PPI 지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어디 갔지? 코어 CPI 여기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에 나오는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를 아무튼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에 이것도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일 겁니다. 코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음 주도 특별한 어떤 증시 일정은 없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FOMC 일주일 전이다. 뭐 요 정도 생각만 뭐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네요. 그죠? 그런 점들 정도 기억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거 하나 말씀을 해드렸고, 네,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승한다고 뭐 여기다 대고 큰 의미들 부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오후 5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튼 미국장 같은 경우 어디 특별히 위쪽에 어떤 저항을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어쨌든 계속 상방 제한적이라는 생각하에 일단 숏을 붙잡고 일단 계속 늘어져 보는 플레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지금 어떤 힘을 많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15,550 요 정도부터 해서 한 15,660 요 정도 한 100포인트 사이에서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 밀집돼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오버슈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가야 될 때 못 간다면 얘도 아래쪽으로 처참하게 자빠질 수 있겠죠. 뭐 미국이라고 별다른 거 없어요. 미국도 갈 때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일단 오늘 밤은 아래쪽으로 가줘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엔 아래쪽으로 가주는 게 맞는 날일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일단 모르겠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미국장에 난 어떤 생각이 있다, 난 미국장 숏배팅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라인들 어디 말씀드렸었죠? 나스닥 100 현물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어제의 시가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제가 아니구나. 이틀 전인가요? 시가가 15,669인데요. 15,670이라고 하죠. 예. 15,670 요 자리를 넘어가지만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한번 튀어 올라오면 계속 한번 반등시 매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등시 매도 아니죠. 근데 일단 비유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이 15,670이라는 자리를 현물지수 기준으로 얘를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어쨌든 얘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긴 받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요 안에서 지가 깔짝깔짝 움직인다 하면은 올라올 때 어쨌든 한번 숏을 잡아보는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데 아직까지 이 장대 양봉의 절반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진짜 위험을 진짜 공격적이신 분들만 숏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금요일까지 지났네요. 그래서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금 관리들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고, 어떠한 기대치를 높게 잡으면 실망도 큽니다. 그죠?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넥라인 부근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의 구간, 관망의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요. 뭐 반면에 뭐 코스닥이라든가 일본, 중국 증시 아니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음 주 정도에 숏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온도차가 서로 각 자산마다 많이 다릅니다. 각 자산마다 온도 다른 놈들마다 그 다른 온도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